리그가 어느덧 단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경기에 수많은 팀들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바로 그 경기, 북광이 고른 북광픽 울산 HD와 제주 SK의 38라운드 맞대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왜 이 경기를 골랐는지부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강등 위험은 대구가 높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경기 때 둘이 비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구는 이기고 제주가 지기를 바라야 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더 높은데, 대구가 상대하는 팀도 안양이고, 안양은 리그 8등이고 9위인 울산하고 승점이 4점이나 차이 나는, 그러니까 이미 예진작에 잔류를 결정 지은 팀이잖아요. 대구 홈에서 또 치르는 경기고, 이러니 그쵸. 저러니 해도 대구가 거둔 7승 중 5승이 대팍 홈에서 치른 경기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구가 현재 지금 7경기 무패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우의 수가 굉장히 심플해요. 안양을 이긴다. 그리고 제주가 어떻게 될지 물 떠놓고 기도한다. 근데 비기거나 지면 얄짤없이 강등이잖아요. 반면 울산과 제주에는 좀 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죠. 우선 울산은 비기거나 져도 수원FC가 이기지 않는 이상 무조건 승강 플레이오프 없이 잔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울산이 제주에게 지거나 비기고 수원FC가 승리한다 하면 울산은 승강 플레이오프로 향하게 됩니다.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7골 이상 넣고 지는 게 아니고서야 지는 순간 대구가 안양을 이기냐 못 이기냐 여기에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울산을 상대로 비기거나 이기는 등 승점을 추가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경우의 수가 싹 사라지면서 11위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 두 팀 다 굉장히 쫄리는 상황이다. 쫄리지. 그래서 이 경기를 택했다. 그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일 똥줄 탈 거야 아마. 그러면은 홈팀 울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올 시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감독이 2번이나 교체되기도 하는 등 37경기에서 11승, 11무, 15패, 승점 44점으로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 흐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신태용 감독님 경질이 되고 난 다음에 5경기에서 2승 1무 2패인 상황이고요. 참고로 신태용 감독님 그 리그에서 8경기 치를 때 딱 1승 올리고 나갔거든요. 일단 노상래 임시감독 체제에서는 현재까지 2승, 리그 2승입니다. 경질 이후 강풍이 한 차례 좀 이렇게 확 일었다가 그쵸. 좀 거쳤죠. 음. 좀 그래서 어느 정도 잠잠해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럭저럭 최악까지 갔던 분위기는 그래도 수습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선수들이 핏이 떨어진 것까지는 되살리지는 못했는데 적어도 센터백은 센터백 자리에, 왼발잡이 풀백은 왼쪽에.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또 트릭을 쓰지는 않는다. 정석적인 기용을 통해 가지고 일단 그럴 듯한 축구는 하고 있다. 왜냐? 울산은 그냥 그렇게만 축구해도 사실 나와야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쵸. 그 스쿼드 멤버가 봐도 폼이 떨어졌지만 기본빵은 있을 테니까. 그쵸. 하지만 그래도 울산이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바로 스트라이커들의 부진과 사이드백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허율 선수가 아까 우리 전북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 선수 애매한데 가차없이 망합니다. 지금 공격수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장점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도 꽤 툴이 많은 공격수, 이정효 감독님 아래서 정말 툴이 많은 공격수였는데 장점이 너무 많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 말콩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광주전에서 다시 한번 입증을 했는데 경기당 45분 소화가 힘들 정도로 몸 상태 유지랑 이제 회복의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좀 당겨쓰기의 폐해인 것 같아요. 이거 시즌 초반에 영입하자마자 막 썼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신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이제 세컨톱 자원들, 이동경이라든가 에릭이라든가 이번 시즌 내내 이제 좋은 폼을 보이면서 각자 클래스를 확실하게 입증을 했는데, 둘 다 부상으로 다음 경기에 추명이 불투명했지만 이동경 선수가 출전을 목표로 지금 또 회복에 전념하고 회복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최전방 공격진, 그러니까 말컹이라든가 허율이라든가 이런 빵 되는 이 뚝게 지금 이제 부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좀 이런 상황이 있고요. 사이드백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드백이 사실 우리가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게 우승팀의 사치품이다, 상위권 팀의 사치품이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부족해도 축구 자체는 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울산이 어떤 팀입니까? 원래 최상단에서 놀던 팀. 그러니까 팀의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선수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던 이 사이드백인데, 여전히 울산 사이드백들 중에서는 지금 꾸준한 폼을 보여주는 선수도 없고, 솔직히 좋은 폼을 보여주는 선수도 없어요. 영입생이었던 윤종규 선수, 박민서 선수, 강상우 선수 각자 이제 가진 장점들이 좀 많이 무뎌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윤정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버티드 풀백으로 좁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전개하는 거, 아니면 뭐 수기적인 뭐 기어, 뭐 아니면 공격 수비 가담, 뭐 강성호 선수, 박민수 선수 공격할 때 날카로운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무뎌졌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고요. 또 기존 자원들이었던 최석현 선수라든가 뭐 전역한 조현택 선수 같은 경우에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따지고 보면은 기존에 이제 울산이 돈을 이번 시즌에 쓴 거, 그리고 우리가 쓴 돈과 또 기대하는 거, 그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 둘이 보여주고 있는 폼이나 현 클래스가 그 정도인가? 좀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좀 의문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사실 울산을 좀 돌아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주민규 선수와 이명재 선수를 보낸 그 유탄이 너무 세게 맞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래. 거기서 문제가 계속 다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을 메꾸지 못하고 있으니까 시즌이 끝날 때까지. 대전은 지금 상위권 달리고 있는데. 그렇죠. 대전은 이명재 선수 덕분에 아주 좋은 페이스를 찾아갔고 주민규 선수도 대전에서 시즌 시작과 동시에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고 1로빈 때 1등이었으니까 대전이. 그쵸. 그러면은 이제 원정팀 제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역시 쉽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시즌 37경기에서 9승 9무 19패로 승점 36점을 획득하며 1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오히려 이 최하위 대구보다 패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제주의 최근 흐름부터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주가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예요. 근데 나는 아까 이것도 웃겨. 9승 9무 19패는 진짜 어메이징하다 제주도. 근데 그 9승 중에 4승이 우리 팀 아니야. 이렇게 개빡치는 거긴 한데, 아무튼 제주가 3승이구나. 아무튼 이제 제주가 최근에 5경기 1승 1무 3패고 광주전을 제외하면은 모두 득점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5경기 모두 다 실점을 내줬습니다. 그 김정수 감독대행 체제에서는 7경기 1승 2무 4패, 김학범 감독 체제였을 때는 31경기에서 33득점 43실점, 경기당 1.06득점 1.39 실점. 김정수 대행 체제에서는 7경기 9득점 4실점, 경기당 1.29득점 2실점. 제가 봤을 땐 거기서 거기. 근데 실점이 많아졌다. 실점이 엄청 많아졌네요. 득점은 거기서 거긴데 실점이 뒤지게 많아졌다. 요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지난주 대구와의 맞대결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유리 선수가 어느 순간 나타나면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슈팅을 날리면서 헤더로다가 골대를 갈라놨습니다. 진짜 잘 넣었어. 네. 그 이제 앞서 있던 최병욱 선수였나요? 거기에 수비수 2명이 다 끌려가면서 유리 선수가 프리헤더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와, 제주가 남는구나, 제주가 잔류하는구나 싶었는데, 너무 허무한 수비의 실책으로 지오반니의 데뷔골이 거기서 터졌어요. 사실 에드가 선수의 역전골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전 장면에서 김정현 선수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VAR 결과 취소가 됐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는 올 시즌 내내 문제였던 수비가 이날도 말썽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결과적으로는 승점 차를 3점 차이로 유지해내면서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른 제주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대진을 놓고 보면은 대구는 잔류를 확정지은 안양을 홈에서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대진을 받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제주가 그래도 믿어볼 만한 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팀과 비기기만 해도 되는 팀이라는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주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심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또 있는 게, 그죠? 상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상성으로 제주한테 많이 쳐맞아 봤잖아요 이번 시즌에. 네. 김판곤 감독,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 울산이 이번 시즌 제주를 3번 만나가지고 3번 모두 이겼습니다. 최근 10경기로 본다면 제주는 울산을 고작 2번 이겼고요. 절제적인 이 상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솔직히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우리가 울산을 굉장히 잘 잡았던 만큼 제주가 우리를 또 잡았고, 이 꼬리를 물고 무네. 가위바위보 느낌. 가위바위보를 지금 이제 울산이랑 서울이랑 제주랑 하고 있었다. 네. 뭐 근데 그래도 울산에 비해서 제주가 하나 나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바로 최전방 공격수일 것 같아요. 이 유리 조나탄 선수의 최근 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진짜 지난번 골도 사실 폼이 좋기 때문에 넣을 수 있었던 골이었거든요. 클래스가 있는 득점이었어요. 탁 그 자리 딱 짜자가지고 붕 들어가든. 그리고 이제 최근에 5경기 4골이거든요.
근데 이 영향력이랑은 또 별개로 단순히 스코어링하는 이 능력으로는 리그 내에서도 가장 이제 좋은 페이스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 5경기 동안에 37번 공중경합 승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특유의 되게 보수적인 책정이 있거든요. 데이터 포털이 경합을 되게 짜게 줘요. 맞아요. 그런데 매경기 7번 이상은 높이 싸움에서 이긴다? 이거 굉장히 큽니다. 서울 선수들 공중경합 지표 보면은 한 경기에 4번 이상 이기는 선수 많이 없어요. 서울 선수들이 좀 작아가지고 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근데 K리그 최고의 타겟터들이 보통 경기당 7번 정도 성공을 하거든요. 지금 뭐 못다라던가 콤파뇨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7, 8번씩 경기당 성공을 시키는데 지금 유리 조나탄 선수도 거의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4골 중에서 수원FC전 PK로 넣은 한 골을 제외하면 다 헤딩골이다. 투박한 기술이나 뭐 한정된 툴 이런 게 좀 단점이긴 한데 때문에 좀 꾸준한 득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좀 제주 팬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고는 있어요. 근데 공중볼 하나로 지금 꽤 리그에서 유효한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자리를 잡았어요. 사실 유리 조나탄 선수가 지난 시즌에 남기일 감독님 밑에서는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유리 조나탄을 왜 이렇게 못 쓰지? 했는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더 팀이 꼬라박고 있는 상황에서 유리 조나탄 선수만큼은 K리그 최고의 타겟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골을 넣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옵션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팀으로는 믿어볼 구석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게 심지어 스트라이커라면 더더욱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서울하고만 비교해봐도 그래요. 서울에 지금 믿을만한 스트라이커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는 지금 믿을만한 게 링가드라고 하는데 링가드는 사실상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세컨톱이죠. 이렇게 해서 두 팀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휘슬이 불리는 그 순간까지도 알 수 없는 경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든 사활을 걸고 뛰어야 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끝까지 알 수 없는 경기니까 시즌이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참 궁금해요. 그쵸. 진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뭐 진짜 재밌는 경기, 후회 없는 경기 했으면 좋겠어요. 보는 사람도 재밌게. 네. 긴 어둠의 끝을 잡고 있는 소년에게 기적 같은 오아시스를 바라는 소년에게 가로등 불이 켜지길 기도하는 소년에게 우주선을 타고 나